자, 이제 네 번째 단원인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 B,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내용들을 이제 각을 좀 더 일반적으로 놓고 삼수화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중3 때 배웠던 삼각 B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해보고 시작을 할 텐데, 봐라. A라고 하는 각도를 기준으로 마주보는 길이 ABC라고 하면 사인 A를 이제 우리가 B분의 A, 코사인 A를 이제 B분의 C, 탄젠트를 이제 C분의 A라 해서 90도 안에 들어있는 범위에 대해서 삼각 B를 따지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중3 때 했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90도를 넘어가. 90도를 넘어가는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따로 정의를 할 거고,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진행할 거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바로 각도에 관한 함수구나. 근데 이 각도라는 개념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이 한 바퀴를 360등분 해가지고 그 한 칸의 정도를 1도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각도를 썼는데, 근데 이러한 각도의 표현 방법은 좋지 않은 표현이야. 단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단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제일 핸드폰 갖다 도 돼. 갖다 도 돼.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려는, 자, 그럼 바로 뭐냐면 각도를 새롭게 정의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 자, 들어보세요. 자, 한 바퀴를 360등분 한 거를 1도 이 표현이 아니라 새롭게 각도를 정의를 할 건데, 바로 뭐냐면 부채꼴이 있었대. 잘 들어. 부채꼴에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런 각도를 만들 수가 있겠지. 각도를 쭉 늘리다 보면은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각도를 만들 수 있겠지? 그 각도를 뭐라고 부를 거다? 1이라고 이제 각도를 부르도록 할 거야. 1.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반지름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할 때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인데 호의 길이가 1이면 이 각도는 얼마일까요? 3분의 1이겠죠. 왜냐면 여기가 3이어야 1이거든? 3분의 1이 됐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반지름과 호의 길이 비율로서 각도를 정의하는 법을 바로 호도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 만약에 반원이 있었어. 근데 반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 2야. 지름이 4야. 그럼 이 길이 얼마게? 자, 완벽한 원에 둘레였다면 4파이였겠지? 근데 그거의 반쪽이니까 얘가 2파이겠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그 180도, 90도처럼 쓰는 법을 60분법이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호도법을 여기서 표현해보면 파이냐? 자,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각도를 정의하려 하잖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중심각이 180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60분법으로 180도가 지금 우리가 새로 생각하려면 뭐냐면 파이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니네가 기억해둘 건, 자, 180도가 바로 뭐가 된다? 파이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뒤에부터는 이제 각도를 표현할 때 30도, 60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몇 파이, 몇 파이 이렇게 표시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180도가 파이가 되게 넣는구나. 이게 바로 호도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각도의 기준이 있다고. 우리가 X축하고 Y축을 기준으로 보면 각도의 시작되는 점은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 시계 방향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각도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얘를 3등분한 이 각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30도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30도를 더 온 390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360도를 하고 30도를 나온 마이너스 330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각을 나타내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하나의 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의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또 일반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막 뭘 배웠냐면 각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우리가 아기 때, 중학교 때 공식을 이미 배웠지만 걔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배웠던 이 호도법으로 어떻게 하면 넓이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 잘 들어봐. 옛날 거랑 지금 거랑 비교를 하면 돼. 야, 예를 들어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중심각이 세타인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L과 S를 한다면 중학생부 하라면 이렇게 하지. 야, L 어떻게 되냐? 완벽한 둘레였다면 2파이 R이었을 텐데. 근데 그 중에 360도 중에서 그 각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180도가 파이라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360도는 2파이가 되고 그럼 얘랑 약분하면 바로 뭐가? L이 R 세타가 되게 된다. 근데 이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로서 각도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식이 되겠지. 쉽게 말해 얘를 더 이상 도로 표현하지 않고 파이로 표현을 하면 얘하고 얘를 곱해준 것이 바로 호의 길이가 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딩 버전으로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에 전체 360도에서 그 중심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360도가 2파이 그럼 파이 약분되면 뭐가 되냐? 2분의 1 R 제곱 세타 되죠. 쉽게 말해 얘를 제곱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다. 그런데 이 공식보다는 여기 지금 R하고 세타를 곱한 게 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R하고 세타를 L로 하면 R이 하나 남잖아. 그럼 얘는 바로 2분의 1 RL 되는 거야. 2분의 1 R 세타에 R 세타를 L로 바꿔서 2분의 1 RL. 쉽게 말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이거 니네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야. 근거 없이 배웠을 거야.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야 라고 아마 중학교 선생님이 알려줬을 거야. 학원 선생님이. 자, 근데 이러한 원리가 있었던 거구나. 자,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가 되는 거구나. 자, 근데 실제로 내신에서도 뭐가 많이 나오냐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많이 물어봐. 사실은 여기 지금 S의 최대값은 세타가 2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다 적어도 뭐라고 적어두냐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라고 적어도. 자, 이게 사실은 아무런 진짜 별거 없는 건데 이상하게 문제가 많이 물어보거든. 자,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방법. 결론을 얘기하자면 중심각이 2일 때래.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 야, 봐봐. 내가 한 부채꼴이야. 서 RRL이란 말이지. 그럼 이거의 넓이 S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2분의 RL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근데 둘레 길이 잘 봐. L 더하기 2R이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일정하다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L 곱하기 2R 이렇게 되고 근데 최대가 누가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호 성립 조건이 얘하고 얘가 같을 때거든. 그럼 둘레 길이를 반은 L이 가져가고 반은 2R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어 만약에 둘레의 길이가 4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20을 가져가야 되고 얘가 20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얘가 20이 되고 2R이 20이 되면 얘는 10이 된다는 얘기고. 자, 이거 항상 그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가 될 때 2가 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구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일 때 2가 될 때 자, 넓이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고 뭐 둘레가 최대 최소가 된다라는 거는 기억해 두면 아마 좋을 것 같아. 많이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 동경의 위치 관계. 아, 이거는 100% 암기해야 돼. 아우, 지저분한데. 내가 여기 가리키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동경이라는 게 아까 각을 나타내는 직선이라 했지? 근데 그 동경의 위치 관계. 너도 동경이고 나도 동경인데 우리 둘이 이러한 관계에 있을 때 그 각을 더하거나 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직하게도 이거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근데 외우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그 이유도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공간에 또 44페이지 공간 많으니까 혹시 뭐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리해도 돼. 좀 이따가 왼쪽에 또 그것도 해야 돼. 그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도 45도 그거 그 시계 그래. 그거 보고 각도 바로 알아내는 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같이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이따
보면 아마 알 거라고 봐. 자, 볼게. 동경이 일치한대.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각도가 여기 봐라.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 멈췄어. 그럼 이 각도도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 멈췄어. 똑같은 데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얘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 그럼 이 둘은 차이가 한 바퀴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지. 차이가 두 바퀴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 두 각도의 차이가 몇 바퀴 차이 난다. 360 곱하기 n이야. n이 1이라는 얘기는 한 바퀴 차이 나는 거고, n이 2라는 건 두 바퀴 차이 나는 거고, n이 0이라는 건 정말 같은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 각도가 똑같은 데를 바라본다 해서 같은 각도가 아니라고. 한 바퀴가 차이 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기 위한 조건 바로 보다. 둘의 차이가 짝수파이. 여기다 짝수파이라고 적어둘게. 아니 짝수파이라 하지 말고 자 2n파이라고도 적어둡시다. 2n파이. 자 360도가 이제 2파이니까 짝수파이. 자 두 번째,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이야.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랑 나랑 180도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180도 하고 한 바퀴 더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지. 180도 차이 나고 두 바퀴 더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너랑 나랑의 차이가 180도만큼 차이 나고 몇 바퀴만큼 더 돌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2n파이고 얘는 파이니까 합하면 2n 플러스 1파이. 다른 말로 홀수파이. 자 2n 플러스 1파이. 홀수파이. 자 두 동경이 반대 방향이면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우고 못 푸는 거야. 그냥 외우면 돼. 외우면 그냥 한 문제 풀고 끝나는 건데 시험에 또 지적을 꼭 한 문제 나오더라고. 동경 위치형.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이해하고 그다음 외워. 자 이번엔 그래서 이제 두 동경의 일치나 반대 방향은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고 자 이제 두 동경이 서로 x축이나 y축에 대칭이 되는 상황 보여줄게. 잘 들어봐. 요건 그림으로 좀 보자. 3번. 두 동경이 x축에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야. 내가 알파면 네가 베타가 된다는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숫자를 실제로 니네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내게 한번 들어봐. 야 알파를 이렇게 쓸 수 있냐? 이해해봐. 이해해봐.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야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난 다음에 몇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알파만큼 올라갔어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서로 대칭이면 얘랑 얘랑 각도가 같은 거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야 그러면 얘는 360도를 몇 바퀴만큼 돈 다음에 이거 세타를 할까? 이거 세타라고 세타를 할까? 그러니까 얘는 세타를 더한 거고 얘는 뭐냐면 세타를 뺀 거란 말이지. 그럼 세타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둘을 더해야 되지. 그래서 둘을 더해봤지? 그랬더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되니? 360 곱하기 n 더하기 m이냐? 근데 이게 홀수일지 짝수일지 알 수 없지? m하고 n이 홀짝성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얘를 일반적인 어떤 자연수로 놓고 보면 둘의 합이 얼마? 둘의 합이 짝수파이. 둘의 합이 짝수파이. 두 동경이 x축에 대칭이 되면 두 각도의 합이 짝수파이. 몇 바퀴인가를 돌았습니다. 2파이에 n을 곱해서. 그럼 이번엔 두 동경이 y축에 대칭이 되는 상황은 어떠냐? 자, 두 동경이 y축에 대칭이 되는 건 예를 들어 만약에 알파가 뭐 90도를 기준으로 만큼 뭐 세타만큼 빠졌다라고 하면 그럼 베타는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세타만큼 더 하게 된 거야. 그럼 이것도 일단 표현해 볼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들어. 얘는 몇 바퀴인가를 돌고 나서 90도만큼 간 다음에 세타를 뺀 거야. 몇 바퀴를 돌고 90도를 간 다음에 세타를 뺀 거야. 알파 같은 경우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베타는 그럼 어떻게 되냐? 베타는. 그럼 360도를 몇 바퀴인가를 돌고 뭐 똑같은 바퀴 돌았으리란 법은 없으니까 몇 바퀴 돌고 몇 바퀴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나서 90도 간 다음에 세타를 더했구나. 그래 더해.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360도 곱하기 m 플러스 n에 더하기 180도니? 이렇게 되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지. 그냥 어떤 자연수일 뿐이지. 그럼 얘가 짝수파이니? 2파이 곱하기 짝수파이니? 근데 여기다 파이를 더했으니까 홀수파이겠네? 아, 더했을 때 홀수파이. 아, 그럼 그거네. 더했냐 뺐냐 짝수파이냐 홀수파이냐 요거 4개만 잘 구별해서 기억해주면 되겠다. 내 머릿속에 그림을 꼭 이해를 해줘. 알겠지?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까먹어도 기억할 수 있을 거야.
y는 x에 대한 대칭은 사실 잘 나오진 않는 편인데 y는 x에 대한 대칭은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y는 x가 어딨어? 이렇게 있지? 그럼 여기가 45도인 거지? 그럼 사실은 여기만 45도로 바뀌면 되는 거거든? 여기만 45도로?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90도가 따로 더해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특별한 케이스니까 잘 물어보진 않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뭘로 물어보든 간에 다 유도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본 적은 없는데, 야, 두 동경이 60도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럼 그렇게 몇 바퀴를 돌고 나서 60도를 간 다음에 세타를 더했고, 나도 몇 바퀴를 돈 다음에 60도를 간 다음에 똑같은 걸 뺐다. 그럼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니네가 충분히 스스로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동경의 위치관계가 됩니다. 기억해 줘야 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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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얼리를? 잠깐만. 너한테 있어? 아, 그래? 잠깐만. 그래. 빨리 여름이 지나가면 좋은데, 그지? 가을 오면 참 시원해서 공부하기 좋은데 니네는 보통 그때 시원하게 잠을 잘 자죠.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하고 공식만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할 텐데 잘 봐봐. 이거는 니네 삼각함수가 사실은 언제 급속도로 발전이 됐냐면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 가지고 공장 만들고 바퀴를 막 돌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원과 관련된 이게 돌아가는 거야. 돌아갔을 때 그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사실은 그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사실은 바퀴를 만들고 돌리면서. 자,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더 이상 삼각비가 아닙니다. 야,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니네가 그거를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어. 잘 들어? 자, 좌표 평면상의 어떠한 임의의 각에서의 삼각함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 동경 위에 있는 내 맘대로야. 어느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 임의의 점을 선택을 했을 때 각도를 나타내는 선 위에 임의의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요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사인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떨어진 거리 분의 y좌표. 그러니까 y좌표. 여기는 무조건 거리니까 양수인데 요놈이 부호가 그때그때 달라지겠지. 그럼 y좌표가 양수인 사인 값이 양수인 건 1사분면과 2사분면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사인이 양수인 거. y좌표를 정리했으니까. 당연히 1사분면과 2사분면은 사인 값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반대로 코사인 볼까? 코사인도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분의 x좌표를 얘기했는데 거리는 무조건 부호가 양수거든? 그럼 x좌표에 따라 코사인의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럼 코사인은 여기하고 여기서 양수겠지.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 음수겠지. 그지? 자, 탄젠트는 뭐라고 해석했냐? 떨어진 거리랑 상관없이 원점하고 그 점을 연결한 직선의 지울기로서 정의를 한 거야. 여기 빼기 0. 빼기 0. 보면 아, 그 점하고 원점하고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구나. 그러니까 1, 4분면하고 둘 다 플러스 1, 둘 다 마이너스 1. 3, 4분면에서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각 4분면별로 삼각함수의 부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1, 4분면은 모든 삼각함수가 양수가 되고 2, 4분면은 y좌표인 사인만 양수가 되고 여기는 탄젠트의 코사인이 된다. 그래서 각 4분면별로 부호가 양수인 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올사탄코라고 외우죠. 올사탄코. 올사탄코. 그러니까 뭐 선생님마다 다른데 뭐 얼싸 안고 뭐 해가지고 막 정석에 그렇게 써놔가지고 많은 애들이 버려놨는데 자, 올싸탄코 뭐 얼싸 안고를 기억하자. 좀 약간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올싸탄코. 자, 그래서 야, 몇 사분면에서 어떤 삼각함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건 진짜 핵노답이니까 네. 2, 4분면에 뭐가 양수죠? 코사인이요. 그러면 한 대 빡씩 그냥 정신 번쩍 차리게 될 테니까 각 4분면별로 어떤 놈이 양수가 되는지는 반드시 인지해 주셔야 되고 자, 얘를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인데 얘는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의 역수. 자, 얘는 뭐의 역수냐?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자, 코사인, C로 시작하는 거의 역수가 X고 S로 시작하는 거의 역수가 C다. 코시컨트 세타, 얘는 시컨트 세타, 얘는 코탄젠트 세타라 해서 각각의 삼각함수의 역수를 우리는 바로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다. 근데 코시컨트가 이렇게 쓰는 책도 있어. 코시컨트.
근데 이러면 얘만 5글자잖아.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건데.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책도 있으니까 그거 뭐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선생님이 설명할 마지막 일단 정규 교육에 나와 있는 공식은 바로 이거야.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여기 나와 있는 공식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위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당연하게 유도할 수 있죠. 자, 보세요. 탄젠트가 x분의 y인데 얘를 분모 분자를 r로 나눠봐. 그럼 r분의 x가 아까 코사인 세타라 했고 r분의 y가 사인 세타라 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되겠지? 그럼 당연히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자, 코사인 세타 더하기 미쳤어.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내가 이 점의 좌표를 x, y라 하면 여기부터까지 거리는 절대값 x인데 그 여기서까지 거리는 절대값 y인데 부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여기서까지 길이가 r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가 되냐면 r제곱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죠. 그럼 내가 얘를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r분의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r분의 y의 전체 제곱이 1인데 자, r분의 x는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했고 얘는 사인 세타라고 정의했으니까 각도에 상관없이 코사인과 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 된다. 국민공식이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야.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공식.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밑에 있는 이 공식 다 위에 있는 저놈을 통해서 증명하는 건데 야, 잘 들어. 니네가 볼 때는 삼각함수가 6종류가 있다 생각이 들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근데 사실은 2가지만 있는 거야, 사실은. 뭔 소리냐? 코사인은 그냥 코사인이라 하면 되고 사인도 그냥 사인이라 하면 되는데 탄젠트가 나오잖아. 그럼 얘가 이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줘야 돼. 조건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 다음에 시컨트가 주어지잖아. 시컨트는 뭐의 역수? 코사인 역수. 그럼 얘는 뭘로 하냐면 C분의 1로 바꿔주고. 그럼 코시컨트는 누구 역수? 그럼 사인분의 1이라 하고. 자, 코탄젠트가 주어지면 사인분의 코사인이라 하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삼각함수에 어떤 종류의 조건이 나오든 다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지. 잘 들어라. 근데 거기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식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는 것까지 이용하잖아.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 다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그럼 얘를 가지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든 코사인 사인으로 바꾸든 하나의 함수의 방정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사인값 구해주면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는 다 기본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공식들이 사실은 모든 삼각함수들을 다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꾸자.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주면 되고. 그럼 여기 봐. 1 더하기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C제곱분의 S제곱 되겠지. 시컨트는 뭐의 역수라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그럼 C제곱분의 1이죠. 그럼 왼쪽을 C제곱으로 통분하면 분모분자 C제곱 곱해주고 여기 S제곱 되니까 당연히 또 성립하는 거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같아지는 거잖아, 그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2가지 공도 얘를 가지고 유도하는 거다. 자, 조금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해둘게.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오글거리는데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로. 그냥 일단 외워야 되니까. 자, 그냥 물론 선생님처럼 이렇게 유치하지 않아도 다 외울 수 있다 하면 외우면 되는데 이렇게 기억해둘게. 얘기할 때마다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꼭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한 번 타면 시커멓고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멓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도록 할게.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마지막까지 혼자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타면 이렇게 문제 볼 때 야, 이게 공식이 나중에 여기선 별로 안 쓰는데 중요한 건 적분해서 많이 써. 적분해서 얘를 딱 보면 바로 떠올릴 줄 돼야 돼.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민망함을 이겨냅시다. 자, 한 번 타면 시커매지고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진다. 야, 근데 이거 뭐 그림으로 외우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 한번 해줘요. 싫어. 싫어. 자, 한 번 타면 시커매지고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진다. 아이, 말한 나도 좀 민망하네요. 틀려. 그러니까 나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외울 수 있다는 사람들은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야, 니네 지금 그건 알아? 공식이 되게 많이 줄어든 거 알아? 그건 들어본 적 있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삼각함수 공식이 거의 한 반으로 줄었어. 반으로 준 게 이만큼이야. 니네 전에 이과는 엄청났어. 공식을 그래서
니네 왜 가끔가다 페북에 보면은 무슨 이과들이 외워야 되는 공식 막 그런 거 있어. 근데 거기 보면은 니네가 우리 이런 거 안 배웠지? 그거 옛날에 다 배웠던 거야. 엄청나게 외워.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로 그 선생님마다 그거를 다 외우게 해야 되니까 뭐 루돌프 사슴코 있지? 루돌프 사슴코는 거기다가 공식을 해가지고 외우는 선생님도 계시고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뭐 진짜 많이 공식이 단순해져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를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잘 들어.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집니다. 잘 써먹을 것 같아요. 자, 필수 예제 1번 문제. 너무 쉬운 문제지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 자, 다음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바꿔보자. 가겠습니다. 야, 225도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 야, 잘 들어.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각은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360도를 보통 이렇게 3등분한 시계에 나와 있는 이런 각도들이나 아니면 45도로 나눈 이런 각도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은 얘기하면 바로 1초 안에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외워줘야 돼. 좀 이따 연습을 시킬 거야. 이게 안 되면 삼각함수 백날 배워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하겠지만 그럼 225도의 위치를 머릿속에 생각해봐. 어딜 것 같아? 여기야, 여기, 그지? 45도의 몇 배야? 5배지? 그럼 얘가 파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4분의 파이죠? 그럼 4분의 파이의 5배니까 4분의 5파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알겠냐? 아니면 어떻게 해? 선생님 180도가 파이라며? 180도가 파이라며? 그럼 1도는 얼마야?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된다며? 그러면 225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255다. 뭐 이렇게 해서 바꿔줘도 되고 뭐 이래도 저래도 되는데 그럼 뭐 익숙해질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얘는 얼마다? 4분의 5파이. 자, 마이너스 145도. 그럼 마이너스 145도는 여기죠. 45도 3개 간 거. 그럼 4분의 파이를 3개 갔으니까 4분의 3파인데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돼주셔야 된다. 자, 5분의 3파이는 몇 도일까요? 파이가 180도거든. 얘가 180도거든. 그 얘랑 약분하면 얘가 몇 도야? 36도니? 그럼 36도에 3배니까 108도. 108도. 그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180도거든. 그 얘가 약분하면 얘가 30도거든. 그럼 곱해주면 마이너스 330도가 되겠구나.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기억해둘 필요는 있겠다. 오른쪽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거. 자, 각도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60을 계속 더하고 빼도 같은 각도가 나와요. 그럼 100도랑 같은 각도 딱 보이는 거 있어 바로? 460도. 360 빼면 되니까. 그 여기서 100도하고 같은 동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이 되겠고 여기 360 더하면 몇 도야? 190도인가? 190도? 그럼 다르지? 여기 360 더하고 360 더하고 720 더하면 100도지? 720. 그럼 또 같은 각. 그 얘도 720 더하고 1080도 더해야 되네. 360 더하고 720 더하고 1080 더하면 얘는 일단 100도는 아니야, 그지? 탈락. 그 얘는 1080 빼면 100도 남죠. 그래서 얘는 각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각도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때는 뭐 360도 계속 더하고 빼면 된다. 여긴 뭐 기본이고. 오른쪽 문제 볼까요? 자, 요거는 잉여스럽지 않을 거야. 들어봐. 자, 왼쪽 두 가지 문제는 좀 잉여스러운데 요건 좀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보세요.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면 3분의 세타는 어딨나요?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애들이 선생님 세타가 3, 4분면이면은 90도, 180도, 270도. 그럼 180도하고 270도를 3으로 나누면 60부터 90이니까 1, 4분면이죠. 뭘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3, 4분면이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바퀴를 돌고 나서 갔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90도, 뭐 270도 하고 여기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일반각을 이용하여. 자, 적어라. 세타가 3, 4분면의 각도란 얘기는 일단은 각도로 표해볼게. 360도를 몇 바퀴만큼 돈 다음에 180도를 더한 돈보다는 큰 거고 그 다음에 360도를 몇 바퀴만큼 돈 다음에 270도 돈 거의 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수 없다는 표현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위치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세타가
120도를 몇 바퀴인가 돈 다음에 90도를 간 놈. 그 다음에 120도를 몇 바퀴인가 간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3으로 60도를 간 놈. 이렇게 확인해줘야 되고, 자, n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정수를 집어넣어서 어디에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해주면 돼. 가볼게. n은 정수입니다. n은 정수입니다. 자, n 대신에 0 넣잖아. 60도와 90도 사이야. n 대신에 0을 넣으면. n 대신에 1 넣잖아. n 대신에 1 넣으면 180도와 210도 사이야. 180도와 210도 사이.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n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300도와 330도 사이야. 300도와 330도 사이. n 대신에 2를 넣으면 이래. 근데 n 대신에 3 넣어봐. 한 바퀴 돌았지. n 대신에 3 넣으면 n 대신에 0 넣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n 대신에 0, 1, 2, 3, 4, 5, 6 집어넣으면 얘가 계속 돌게 되니까, 자, 얘가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다? 2 사분면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두 개씩 정도 하고 좀 유제 풀자. 유제 풀면서 진행하겠지만, 자,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자, 왼쪽에 있는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조금 잉여스러운 문제인데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집중해.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아까 우리 외웠어야 된다고 했던 놈이야. 필수에 2번 하고 유제 문제 풀 시간 줄게. 이거는 생각하면서 좀 처음이니까. 처음은 아니지. 처음처럼 느껴질 뿐이지. 야,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그 방향이 반대래. 얘들아, 그 어떤 생각이 들어? 세타하고 6세타가 방향은 같은데 방향이 반대래.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떻다고? 차이가 180도 또는 한 바퀴 돌고 180도. 그래서 차이가 홀수 파이라고 해줘야 돼. 1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고 1파이, 2파이, 3파이만큼 차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6세타 빼기 세타가 몇 파이? 홀수 파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5세타고요. 얘가 5세타고요. 그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세타는 뭐가 되게 되고, 자, 5분의 2n 플러스 1 파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n값도 당연히 뭐가 되냐면 정수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이런 각 중에 예각을 찾아달래. 그건 집어넣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지? n 대신에 0 집어넣어주면 세타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1 파이. 근데 n 대신에 1 넣어주면 세타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3 파이. 근데 5분의 3 파이만 해도 벌써 예각 아닌 것 같은데? 파이가 360도다 보니까, 파이가 360도다 보니까, 아예 미쳤어. 야, 파이가 180도다 보니까 5로 나누면 얼마야? 36도지? 맞니? 근데 30대 되면 얘는 이미 108도가 되죠? 그러니까 예각의 범주는 이미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는 5분의 1 파이다. 5분의 1 파이가 돼야 세타하고 6세타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구나. 자, 갈게. 2세타를 나타내는 도형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이래. 머릿속에 상상해. X축의 대칭인 그 동경을 상상해봐. 서로 방향이 반대인 건 빼서 하는 거고, 요건 더하는 거거든. 자, 더한 게 홀수파일까요? 짝수파일까요? 짝수파이. 상상을 해봐. 이거야. 예를 들어 30도하고 330도 같은 거야. 더하면 360도. 짝수파이잖아. 더한 게 짝수파이. 6세타가 짝수파이가 돼줘야 된다고. 그럼 양변 6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얼마가 되고 3분의 n파이가 되고. 근데 이런 각 중에 둔각이야. 자, 둔각은요 90도 둔각일까 아닐까? 180도는 둔각일까 아닐까? 아니야.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것만 둔각이야.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 안 돼. 180도보다 작은 것만 둔각이라 해. 알겠지? 이건 원래 그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1 넣으면 세타는 몇 도? 3분의 파이 60도. 아니야. n 대신에 2 넣으면 세타는 몇 도? 3분의 2 파이 120도. 아,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각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외워서 풀면 되는 거야. 자, 앞에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 두 페이지 유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자, 빨간색이지? 자, 3번이 좀 쉽지? 여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우리 중딩 버전으로 배웠던 공식을 이제 새롭게 배웠으니까 부채꼴 넓이 관한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할게. 제발 부탁해. 다시 한번 확인할게. 집중해서 딱 한 번 봐. R하고 L이지?
여 세트하고 S지? 그럼 공식은 두 개야. 얘랑 얘랑 곱하면 얘다. 얘랑 얘랑 곱하면 얘다. L은 R 세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다. 2분의 RL. 아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공식은 유도했으니까 잘 적용해서 문제를 바로 풀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고.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근데 호의 길이가 파이면 반지름은 얼마고 넓이는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사실 얘랑 곱해서 파이가 되려면 얘가 2분의 3이 되게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그럼 넓이는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 이용하지 말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해도 이거 해놓고 중학교 때 걸로 자꾸 하려고 하잖아? 그럼 안 돼. 나중에 막 도형 나오고 극한 나오고 하면은 안 되니까 반드시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새로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길이를 계산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 자,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라면 중심각의 크기와 그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산술기하로 사용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 둘레 길이가 10이래. 그래서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잡으면 여기는 12-2R이라고 잡을 수 있는 거니?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이래.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12-2R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다면 반으로 나눈 거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얘를 600의 R로 만들고 그럼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6R이 되니까 대칭축 R이 얼마죠? 대칭축 R이 얼마죠? 3이죠?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3이고 얘가 6일 때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 넓이 3, 6, 18의 반쪽인 9를 갖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산술계로 해도 되고 2차 함수로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넓이가 일정할 때 둘레가 최소가 되는 그 특별한 상황은 중심각의 크기가 2일 때. 근데 우리 아까 1이라는 각도가 대략 얼마인지 안 알려줬지? 네. 생각해봐. 파이가 180도지. 그지?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각도는 파이를 18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딱 3이면 60도지. 근데 얘가 3보다 좀 크지? 그럼 얘는 60도보다 조금 작아야겠지? 다시 한번. 얘가 3이면 60도잖아. 근데 3보다 좀 더 큰 거로 나누니까 결과가 60보다 좀 작아야 되지 않겠냐? 약 몇 도가 나오냐면 57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약 1이라고 하는 각도가. 그래서 이 2라는 각도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120도처럼 보일 거야. 알겠냐? 120도처럼 보이는 그런 부채꼴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5고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6파인 부채꼴로 원뿔을 만들었대. 야, 이거는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예전에 미적분 할 때 그 구분구적법 할 때도 잠깐 설명한 적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 문제랑 상관없이 들어라. 예를 들어 이 모선이라 해. 모선. 부채꼴의 얘를 모선이라 하는데 모선의 길이가 6이고 여기 길이가 2면은 얘를 펼치잖아? 중심각 혹시 몇 도인지 알 수 있겠어? 얘 펼쳤을 때 중심각이 몇 도인지. 얼마? 3분의 2파이? 아니야. 60도. 아니야. 다 틀려. 야, 근데 이거 중학교 때 했었던 건데. 알겠어. 내가 그냥 할게. 알겠어, 내가 할게. 야, 얘를 펼쳤어. 근데 중심각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대략 예각으로 놓고 한번 상황 분석을 할 텐데. 그러면 여기 길이가 6이 되는 거야? 그잖아? 근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둘레가 얼마가 되는 거야? 4파이가 되지. 그 여기가 4파이야. 근데 반지름이 6인 놈의 완벽한 둘레 얼마야? 완벽한 둘레 얼마야? 12파이가 되지? 그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지. 그럼 중심각은 120도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거 보자마자 봐. 3분의 1이지. 120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360도에 3분의 1, 120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선의 길이하고 얘만을 보고서도 아, 이게 펼쳤을 때 중심각이 어떻게 되겠구나 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안 했냐? 3분의 2파이 아니에요?
어떻게 3분의 2야? 3분의 1이지. 6분의 2니까 3분의 1. 파이 3분의 2 파이 뭔 소리야? 그 중심각이 중심하고 그거지. 그러니까 120도. 3분의 2 파이 3분의 아, 어우씨, 어우씨, 3분의 2파에 120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둘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분의 2파이가 중심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죠? 물론 여기까지만 써놔도 니네가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자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꽤 크다. 꽤 크네. 야, 이거 180도면은 이미 180도 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180도 넘는 부채꼴을 가지고 부채꼴을 만들었대. 잘 들어라. 반지름의 길이가 5인 걸로 만들었으니까 얘가 5겠지. 그럼 이놈의 반지름이 얼마냐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인 거잖아. 부피 구하려면, 그지?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이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5고 중심각이 5분의 6파이면 물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얘랑 얘랑 곱하면 여기 6파이냐? 그럼 얘가 6파이란 얘기는 얘가 6파이란 얘기는 얘가 6파이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고? 그럼 높이는 4가 되지? 그럼 미넓이 9파이에 높이 4 곱해주고 뿌리니까 3분의 1 곱해주면 12파이가 바로 내가 원하는 부피가 되겠구나. 이렇게 어떻게 전개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본대.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에 별로 이렇게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본론이야. 자, 필수의 4번의 왼쪽은 일단 그냥 순수하게 삼각함수의 정의 물어보는 거고 이제 오른쪽 보면 알겠지만 그게 나왔어. 사인 120, 탄젠트 300. 물론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리빨리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 풀어야 되거든. 삼각함수도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외우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좀 힘들어. 그래프로 하면 좀 힘들어. 그래서 원을 통해서 단위원을 통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외우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일단 먼저 볼까? 3,-4와 원점을 이은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도에 대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텐데 저거 몇 사분면의 점이야? 저거 몇 사분면의 점이야? 4사분면에 있는 3,-4를 원점과 얘를 지나는 이 동경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해. 근데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3,-4래. 자, 봐라. 코사인 세타. 지금부터 시작이야. 어떻게 정의되었냐? 그 점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의 x좌표, 코사인은 x좌표, 코사인은 x좌표. 자, 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되었냐? 그 점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분의 y좌표로 정의됐어. y좌표로 정의됐어. y좌표. 그러면 이게 3,4면은 이게 온 건 알잖아. 3대 4대 오니까. 그럼 얘는 5겠고 x좌표는 3. 그럼 얘는 뭐가 된다?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물어보지 않았지만 탄젠트 세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기울기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3분의 마이너스 4다. 그리고 뭐 코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도 구하려면 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은 뭘 가리키려고 이렇게 뜸을 들였냐? 잘 들어. 원리는 이래. 만약에 그 점이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1이면 그 좌표가 바로 코사인과 사인을 의미하겠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에서 x좌표, y좌표를 좀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해.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기 전에 기본적인 룰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사인 120도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촥 펼쳐볼 거야. 전 각도에 대해서. 잘 들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이해하고 이따가 그 앞에 공간 넓은 데다가 정리해서 외워보도록 할게. 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인데 120도는 얘를 3등분한 이 점의 y좌표를 구하면 그게 바로 사인 120도야. 왜? 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거든. 떨어진 거리분의 y좌표가 사인인데 떨어진 거리가 1이면 y좌표가 바로 사인 값이 되는 거지? 잘 들어? 이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 여기 각도가 30도니? 그럼 수선의 발을 딱 하고 내리면 이 길이 2분의 1이고 이 길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얘기하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그럼 120도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인은 2분의 루트 3이겠네. 떨어진 거리가 1이니까 그냥 x좌표가 바로 코사인이 되고 y좌표가 바로 사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점이랑 y좌표가 똑같은 점이 또 있지. 얘를 지나며 x축과 평행한 선을 싹 긋게 되면 이거 몇 도니? 60도지. 그럼 60도하고 120도는 둘 다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으로 같겠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를 지나며 y축과 평행한 선을 쫙 긋게 되면 얘는 270도에서 30도가 빠진 240도가 되겠지. 그럼 240도하고 120도는 뭐가 똑같아? x좌표가 똑같으니까 두 점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동일하겠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부터.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공간 넓은 데다가 이 원을 그리고 자, 니네가 가지고 있는 형형색색 볼펜으로 잘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야 돼. 학교에서 혹시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선생님들이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물어봐. 단위원으로 하면 안 되냐고. 서술형에서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로 하면 안 되냐. 그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가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그래프로 하는 파가 있고 단위원을 이용하는 파가 있는데 나는 단위원을 이용한 파에서 그런지 몰라도 단위원이 압도적으로 쉽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는 단위원으로 해야 돼. 그래서 물어보라고 학교 선생님한테. 혹시 학교 선생님이 그 원으로 해서 사인 코사인 안 하면 물어봐.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퀄리티는 학교 선생님들 다 얘기할 거야. 자, 우리가 이제부터 기억해 둬야 되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란 사실과 코사인은 무슨 좌표다? x좌표라는 거. 사인은 무슨 좌표라는 거? y좌표라는 거. 그리고 탄젠트는 뭐다? 기울기라는 걸 기억해 둡니다. 자, 이거 오늘 잘 그려야 되는데. 자, 동정이 하고 뭐 이 정도면 뭐 한 80점? 정지쌤은 절대로 이러면 오늘 그릴 수가 없는데, 그죠? 저기서 볼 수 없던 깔끔한. 그지? 감자를 보통 그리시기 때문에. 자, 잘 들어. 특수각이라 해서 우리가 다루는 각은 0도, 90도, 180도, 270원 다루는데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1,0,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이 점의 좌표는 0,1, 이 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내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물어볼게. 코사인 0, 이 점의 x좌표를 물어보는 거지. 1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사인 0, 0이라고 하면 돼. 자, 90도에 코사인 0이죠. 사인은 1입니다. 180도의 코사인 마이너스 1이고 사인은 0이지. 자, 270도의 코사인 0이고요. 사인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됐어? 이건 이제 워밍업이야. 시작이야. 자, 갈게. 물어보고 싶지만 일단 정리하고 나서 생각을 좀 해보자고. 알겠지? 자, 이제 그래.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4시 방향, 5시 방향, 6시 방향, 7시, 8시, 9시, 10시, 12시 해서 자, 이제 30도지? 네. 60도지? 네. 120, 150, 180, 210, 240, 300, 270, 300, 330, 360이야. 잘 들어. 야, 무슨 좌표 똑같니? 또 애기 왜 나와 여기서? 무슨 좌표 똑같니? y좌표 똑같아? 그럼 이거는 무슨 값이 똑같은 거야? 사인 값이 똑같은 거야. 잘 들어. 여기 사인 1이지? 여기 사인 0이지? 사인 마이너스 1이지? 잘 들어. 자, 얘하고 얘.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 2분의 1이야. 여기가 30도니까 1대2 대 루트 3에 의해서 이 길이면 1이야. 그래서 30도하고 150도는 사인 값이 2분의 1로 똑같아. 이해돼? 자, 60도하고 120도는 뭐가 똑같냐?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으로 똑같아.
자, 0도하고 180도는 뭐가 똑같아? 사인 값이 0으로 똑같고 얘하고 얘는 사인 값이 뭐로 똑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로 똑같고 얘하고 얘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똑같다. 그래서 누군가 사인 240도를 물어보면 240도의 위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점에 y좌표를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게 나와야 돼. 알겠냐? 자, 꼭대기 조용히 해. 사인 1이고 사인 마이너스 1이야. 자, 이제 코사인을 설명을 할게. 얘랑 얘랑 무슨 좌표 똑같아? x좌표 똑같지? 코사인 값이 똑같은 거야. 갈게. 코사인 값이 0이지?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값 0이지? 얘네들은 코사인이 2분의 1이야. 아, 그림 못 그렸다 이렇게. 자, 얘랑 얘랑은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코사인 1이야. 1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야. 1, 2분의 루트 3,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얘랑 얘랑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누가 코사인 120도 120도 여기거든?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겠죠.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상식에 입각하자. 상식에. 알겠냐? 그러면 이제 탄젠트. 탄젠트는 기울기라 그랬지? 원점과 걔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 그랬지? 그럼 60도하고 원점하고 240도는 일직선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바로 뭐냐? 탄젠트가 루트 3이야. 탄젠트가 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양수긴 양수인데 방금 그 친구보다 절대값이 작은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 그럼 얘는 좀 급한 기울기로 내려오고 있네? 그래서 120도하고 300도는 탄젠트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50도하고 330도는 탄젠트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해를 해줘. 그럼 얘는 탄젠트가 0이겠지. 얘는 탄젠트도 0이다. 탄젠트도 0이다. 탄젠트도 0이다. 민지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쓰셔. 볼펜으로 그렸어? 네. 딴 데다 그렸다. 너무 크게 그렸어. 감자대쇼 괜찮아. 정진쌤보단 예뻐.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45도짜리에 대한 거를 궁금해한단 말이야. 45도짜리는 따로 조그맣게 표현을 해볼게. 자, 45도는 x좌표랑 y좌표의 절대값이 똑같지? 뭘로 똑같냐면 2분의 루트 2로 똑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주면 45도짜리는 해결이 또 되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코사인도 2분의 루트 2고 사인도 2분의 루트 2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루트 2가 자꾸 이렇게 3처럼 써지냐. 루트 2고 y좌표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니까 요게 225도거든. 180도에서 45도단.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도 이거고 사인도 이거고 그럼 얘는 x좌표는 2분의 루트 2고 y, 자꾸 루트 3처럼 써지지? 상하네. 이거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코사인은 2분의 루트 2고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니까 135도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사인은 2분의 루트 2. 탄젠트 1이죠. 탄젠트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게 사실 뭐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설명을 하고 좀 적어야겠지? 좀 적어봐. 자, 4번의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경계 좀 기억나? 기억나? 우리 방학 때 열심히 했잖아. 응?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뭐 물어보면은 일단 그 각도가 어딘지 생각해 먼저. 그리고 그 점에 무슨 좌표를 물어보는 거냐. x좌표를 물어보는 거냐, y좌표를 물어보는 거냐,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냐. 이게 와야 돼. 경규가 모범 사례를 보여줄게. 코사인 300도.
그래, 조금 아쉬워. 요거보다 좀 빨라야 돼. 왜? 왜 충분히 잘한 것 같은데 더 빨라야 된대서? 1초 만에 말했는데 더 빨라야 돼. 아니야, 무슨 1초 만에 말해. 한 2.3초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도 해야 돼. 야, 코사인 300도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돼야 돼. 물어봐 나한테. 각도에서 물어봐. 360. 3일 이거 뭐냐고 물어봐야지. 코사인이 탄젠트냐 그걸 물어봐야지. 360을 그렇게 코사인 360. 1 코사인 270. 0 야, 이거 에이 아니지. 응. 201. 201이 어딨어? 장난하냐? 씨, 나와. 코사인 201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죠. 사인 150. 2분의 1.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초. 아니야. 아, 비슷해?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기 전에 일단 좀 외워주셔야 되게 필요하고. 들어. 이제 지운다? 괜찮아? 저희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요 이걸? 한 번? 예전에는 한 번씩 해서 틀리면 계속 시켰는데 일단 외워. 야, 사인 120. 다 같이. 생각해. 말하지 말고 머릿속에 생각해봐. 120도의 위치를 생각해. 여기잖아, 그제?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다 하면은 뭐가 헷갈리면 2분의 1이냐 2분의 루트 3이냐가 헷갈려. 부호는 좀 안 헷갈리는데 이제 값이 좀 헷갈리는데 사인은 y좌표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럼 얘가 이 둘이 서로 헷갈리다면 x축에 가까운 게 누구고 먼 게 누군지를 생각해봐. 120도는 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커야 된다고.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자, 탄젠트 300도 얼마일까요? 300도의 위치 어디니? 자, 뱅글뱅글 돌다가 90, 180, 270, 300도 여기지? 그럼 이거의 기울기 급하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자, 코사인 240도, 240도 여기 요거의 x좌표를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고. 자, 사인 210도, 210도면 180도 조금 밑에. 요즘에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 돼.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각도 두 개 있지. 몇 도 몇 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인 각도가 2분의 1이 되는 각도가 두 개가 있다고. 몇 도 몇 도? 30도랑 150도.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가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도. 30도랑 330도.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면 2분의 1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이 0도에 가까우니까 30도하고 330도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래.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래. 몇 도? 330도랑 150도. 이거 하면 그럼 이제 삼각방정식은 우리가 그냥 거저 먹는 거야. 삼각방정식의 결과가 이거거든. 사인이 150도 이렇게 나오거든. 아, 사인이 150도가 아니라 사인 값이 2분의 1이다. 그럼 30도 하고 150도.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테니 몇 번이나 돼요? 잠깐만. 자, 이제 예제 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이 페이지의 주제는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약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좀 다소 자기가 좀 부담되거나 좀 빠르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그 알구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거의 한 단원당 1시간 이상씩 개념을 설명 다 했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거 뽑아달라면 뽑아줄게. 기본 개념서 우리 그 구제비 기본 개념 있어. 알구전이라고. 그래서 내가 난 좀 삼각함수 좀 약한 것 같다.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뭐 새로 왔거나 해서 나는 그 교재가 없다 하면 얘기해. 일단 집에다 뽑아줄 테니까 선생님이 수업해 놓은 거 있거든. 그냥 그거 보면 돼.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져서 설명했어. 그때는 진짜로 처음 배운 거라 완전히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고 각도가 왜 되고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얘기해줘. 알겠지? 요청을 해야 돼. 요청을 해. 내가 눈빛만 보고 알기는 힘들잖아. 자, 간다. 자, 삼각함수의 부호 갈까? 올사탄코라 그랬냐? 모두 양수, 사탄코. 그래서 각각의 사분면별로 양수인 놈들의 부호를 확인한 거야. 갈게. 사인하고 코사인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저 말은 사인만 양수거나 코사인만 양수란 얘기니까 일단은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자, 두 번째 볼까? 그럼 선생님, 코사인하고 탄젠트도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코사인만 양수거나 탄젠트만 양수인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를 모두 만족하는 4분면은 당연히 4, 4분면일 수밖에 없겠지. 이런 문제야 이 페이지는. 근데 밑에 있는 문제 풀다 보면 좀 참고할 게 있는데 혹시나 자 절대값 A는 알 거야 그지? A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뭐 이건 알 텐데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추억의 개념이죠.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다는 얘기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란 얘기야. 0인 건 제외할게 일단. 0인 것도 포함해야 되지만 근데 만약에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하나로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혹시 까먹었을까봐 잠깐 정리해 줄 테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필수 예제 5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6번의 왼쪽 문제를 볼 텐데 이거는 뭐 증명이라 보기보다는 연습하는 거야.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만 아니야 탄젠트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사인, 코사인으로만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왼쪽을 각각 정리해서 같은 게 나온다는 걸 그냥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계산하는 그냥 스킬을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야. 1번 한번 볼게. 그럼 1번의 좌변은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C분의 S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사인의 제곱이면 S의 제곱이 자 탄젠트 뭡니까? 탄젠트면 코사인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에 사인의 제곱인 자 일단 얼추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간단히 해볼까?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곱하면 얘는 S제곱이 되고 얘는 S제곱 곱하기 C제곱이 되겠지? 근데 양면에 C제곱을 곱하면 얘는 S제곱 곱하기 S제곱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럼 왼쪽을 S제곱으로 묶어주면 1 빼기 C제곱이 되겠지? 근데 1 빼기 C제곱 자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라는 게 항상 마지막에 보통 사용이 돼.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1이다. 그럼 이거는 바로 사인제곱이라 할 수 있겠지? 사인제곱 코사인제곱 합이 1이니까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원래 증명이라는 게 왼쪽을 쭉 해서 오른쪽을 보이거나 같이 변형해서 같은 걸 만들어내면 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좀 사용을 한 거고. 그 2번도 한번 보자고. 그래? 그 2번 같은 경우는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2번 같은 경우는 좌변을 정리해보면 자 1 더하기 2 SC 여기는 C제곱 빼기 S제곱인데 여기는 1 더하기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여기는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이라 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다 C와 S로 표현을 해본 거야. 일종의 치환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러면 우변의 분모 분자에 C를 곱해. 여기다 C 곱하면 C 여기다 C 곱하면 S 여기다 C 곱하면 C 여기다 C 곱하면 빼기 S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좌변을 계산하는데 자 일단은 이 위에 있는 1 말이야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위에가 S 더하기 C의 제곱이라 쓸 수 있니? 다시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 그냥 곱셈 공식 적용한 거고 그 밑에는 마찬가지로 뭘로 인수분해 돼? C 빼기 S하고 C 더하기 S로 인수분해 된다고 좌변을 간단히 하면 그러면은 분모 분자 C 더하기 S로 약분하면 밑에는 C 빼기 S가 남고 위에는 C 더하기 S가 남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이라는 거 언제든지 삼각함수에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일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다. 된 거야? 3번 갈게. 오, 더럽게 생겼네. 야, 얘는 그냥 크로스로 곱해볼까? 왼쪽은 1 더하기 S 더하기 C. 근데 왼쪽 오른쪽 밑에 있는 1 빼기 S가 넘어왔고 그 오른쪽은 C가 있었었는데 여기다 뭘 곱했냐면 1 빼기 S 더하기 C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분모 분자 크로스로 곱한 것 뿐이지. 그럼 얘는 얘랑 곱한 1 빼기 S 더하기 S 빼기 S 제곱 더하기 C 빼기 CS 여긴 C 빼기 CS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냥 전개한 거야. 여기 CS, CS 사라지냐? 여기 CC 사라지냐? 여기 SS 사라지니? 그럼 얘가 슉 넘어가면 1은 바로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돼서 등식이 성립하는 걸 결과적으로는 다 SC로 표현하고 마무리는 항상 S제곱 더하기 C제곱은 1로 마무리를 하죠. 자, 중요한 공식이다. 국민 공식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얘가 이제 사실 가장 기본인데 삼각 비이자 삼각 함수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하나의 삼각함수가 주어졌을 때 다른 종류의 삼각함수를 찾아가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는 일들이다. 잠깐만, 이게 전기를 아끼고 난리하게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변환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다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삼각함수를 변환할 때는 두 단계에 거쳐서 절대값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아마 선생님이 하는 대로 아마 교수님들도 설명하실 거야. 자,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5분의 3이라는 것만 사용을 할게. 자, 코사인은 여기분의 여기죠?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5분의 3이니까 5, 3 써주면 4 이렇게 되니? 된 거야? 그럼 사인 세타 얼마게? 5분의 4죠? 탄젠트 세타 얼마게? 3분의 4죠? 일단은 절대값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각이 3, 4분면의 각이면 올사탄, 탄젠트는 양수인데 코사인, 사인은 음수구나.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막 뭐 공식 써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 아니야. 또 그렇게 배운 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이 디스니까.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알겠냐? 탄젠트가 주어지든 코사인이 주어지든 절대값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호 생각하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이제 삼각함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가? 그죠? 마지막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리고 요거 한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가지 그 얘만 좀 적어둬야 잠깐만 우리 이 두 책 좀 잡아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MOM에 남아놓는 건 진짜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사실 정리한 거라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니네가 여기 문제를 좀 풀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한번 봤는데 그러네. 한 두 개 제거 내용 이렇게 알겠어. 됐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는 뭐 난이도는 하야. 기본적으로 사인이 주어지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는 사실은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건 그냥 솔직히 단순한 곱셈공식 변형 문제라 별로 설명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양변 제곱해주면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가 4분의 1이 되고 이거 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 나눠지면 마이너스 8분의 3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 나와 있는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은 여러 가지 곱셈 공식이 있지만 니네 기억나니? 이거 S 더하기 C에다가 S제곱 빼기 SC에 더하기 C제곱으로 해도 돼. 물론 곱셈 공식 변형도 있지만 인수분해 있잖아? 이걸 한 이유는 얘가 1이거든. 그럼 계산이 좀 편하거든. 그럼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더한 거는 지금 현재 2분의 1이라 했고 근데 사인하고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은 1인데 그럼 그거에 반대해 보니까 1에다 8분의 3을 더해. 그럼 8분의 11이 되거든. 그럼 그걸 해서 이제 16분의 11이다.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괜찮겠어? 인수분해 생각하자고. 곱셈공식 변형도 괜찮지만 그럼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인 4승 더하기 코사인 4승. 그럼 쟤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제곱하면 나오죠. 제곱하면 사인 4승 코사인 4승 2SC 전체 제곱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데 그거 제곱해봐야 1이고 사인하고 코사인의 곱이 8분의 3인데 제곱하면 64분의 9 2배 하면 32분의 9 그럼 넘어가서 32분의 9를 뺀 32분의 23이 내가 원하는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근데 오른쪽은 중간에가 빼기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는데 아까 선생님이 원류 문제를 살짝 한번 보니까 이 숙제를
애매하게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유형의 문제만 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니네한테 유제 문제를 풀 시간을 좀 주려고 하는데 자 삼각함수의 이거 약간 애매하긴 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